요즘은 예전보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금방 답답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을 과일이지만 드시는 방식에 따라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감이 분명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속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국인의 자연식품과 면역 변화를 연구해온 강도연 박사입니다. 요즘 유난히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가 오래 간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식사 후에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여러분도 겪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이 가을, 과일을 잘못 드시면 하룻밤 사이 소화가 굳어버리거나 혈당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를 실제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평소처럼 먹었을 뿐인데 며칠 동안 배가 단단하게 뭉치거나 밤에 잠이 자꾸 깨는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까지 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감은 몸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 먹으면 조용히 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을 그냥 좋은 과일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감만큼 시간과 조합을 따져야 하는 과일도 드뭅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소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죠.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장이 약해지고 민감해지거든요. 어떤 분은 감 한 개 먹고도 이틀 동안 속이 답답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밥맛이 없어지고 물만 마셔도 체한 것처럼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드시는 분들은 면역도 좋아지고 눈 건강에도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황반변성이나 안구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이 감을 올바르게 드시고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좋은 음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셔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는 겁니다. 감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만 드시면 이보다 좋은 가을 보약이 없는데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감 드시고 불편함 느끼신 분 계신가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뭉치는 느낌, 밤에 잠이 안 오는 증상 같은 거 말이에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제 지인이신 김혜순 72세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을만 되면 감이 달고 부드러워서 정말 좋아하셨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상하게 감을 먹은 다음 날이면 속이 단단하게 뭉치고 식사량도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평소에 소화가 워낙 약하시다 보니까 작은 변화에도 많이 힘들어 하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빵빵하게 부어있고 트림도 자주 나오는데 시원하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니까 밤마다 뉴스 보고 나서 간식처럼 홍시 한 개를 먹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혼자 사시다 보니까 저녁 9시쯤 뉴스 보면서 심심하니까 뭔가 달콤한 걸 먹고 싶어서 홍시를 꺼내 드셨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바로 감의 조합과 시간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특히 70대가 넘으면 밤에 먹은 당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자세히 여쭤보니까 저녁 식사 때 고구마를 드시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구마 삶아서 저녁 먹고 몇 시간 후에 홍시까지 드시니까 위장이 완전히 막힌 거예요.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감의 탄닌이 만나면 위에서 딱딱하게 굳는다는 걸 모르셨던 거죠. 그렇게 한 달 넘게 드시다 보니까 소화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식욕도 떨어진 겁니다. 저는 김혜수님께 습관을 아침 식사 직후 반개로 바꾸고 위험한 조합을 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고구마와는 절대 함께 먹지 말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감 대신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대요. 오랫동안 해온 습관이니까요. 그래도 며칠만 참고 해보시니까 일주일 만에 배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였지만 몸이 바로 반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개운하고 밥맛도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도 푹 잘 수 있게 됐고 화장실 가는 것도 한결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김혜수님은 지금도 아침마다 홍시 반 개씩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감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위험 조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조합 때문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 결국 이런 작은 지식과 실천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이 왜 양날의 칼이 되는지, 어떤 위험 요소가 숨어 있는지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과 함께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평소 감을 드시는 시간부터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은 천연 당분과 항산화 물질이 정말 풍부한데요. 문제는 저녁 이후에 먹으면 체내 에너지 소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으로 축적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저녁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들고 대사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때 당분이 높은 과일을 먹으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부담만 주게 되는 거예요. 한국영양연구원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은 밤 시간대 당 흡수가 급격히 느려진다고 명확하게 보고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밤에 먹으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 나이대는 더 심각하죠.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박성일 65세님은 밤마다 감을 드시다 보니까 속 더부룩함과 새벽 각성이 계속 반복됐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자꾸 깨서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대요. 저는 이분께 아침 식사 직후에 반 개 정도만 드시라고 권해드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흡수는 부드럽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고요. 게다가 밤에도 푹 잘 수 있게 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감의 탄닌 성분이 빈속에 들어가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식사 직후에 드셔야 해요. 여러분은 감을 주로 언제 드시나요? 만약 저녁이나 밤에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아침으로 바꿔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것만 바꿔도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단감의 탄닌 문제입니다. 단감은 탄닌이 정말 많아서 위 속에서 단단하게 굽기가 너무 쉬워요. 탄닌은 원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단감은 품종 개량을 통해 떫은 맛은 줄었지만 탄닌 자체는 여전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식품분석 자료에 따르면 단감의 탄닌 함량이 홍시보다 훨씬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김호정 70세님은 단감을 좋아하셔서 하루에 2~3개씩 드셨는데 그 뒤로 며칠 동안 소화가 멈춘 듯이 답답함을 겪으셨어요. 음식을 먹어도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고 배가 돌처럼 단단하게 굳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되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위 안에 덩어리처럼 뭔가 굳어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감을 많이 드셨냐고 물어보셨대요. 탄닌이 위 속에서 뭉쳐서 위석이라는 돌 같은 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다행히 김호정님은 약물 치료로 해결됐지만 한동안 정말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단감보다는 홍시를 작은 양으로 선택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홍시는 단감보다 탄닌 함량이 낮고 과육도 부드러워서 소화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절대 씹지 않고 삼키시면 안 돼요. 위에서 돌처럼 굳을 수 있거든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단감 드신 후에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꼭 홍시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위험한 음식 조합입니다. 고구마, 계란, 미역국, 해산물, 도토리묵. 이런 음식들은 감과 만나면 위에서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한국전통식품연구소에서도 특정 식이섬유와 탄닌이 결합할 때 응고 현상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밝혔어요. 특히 고구마와 감의 조합은 정말 위험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종범 68세님은 저녁 식사로 고구마 삶은 거 2개 드시고 후식으로 단감 1개를 드셨는데 그날 밤부터 배가 굳어서 거의 누워만 지냈다고 하셨습니다.
배를 만지면 돌처럼 단단하고 조금만 눌러도 아프다고 하셨어요. 화장실도 못 가시고 밥도 못 드시고 이틀을 고생하시다가 결국 응급실에 가셨대요.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장이 막혀 있는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이 고구마와 감을 함께 드셨냐고 물어보셨답니다. 이 조합이 얼마나 위험한지 의료진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관장과 약물 치료로 해결됐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절대 고구마와 감을 같은 날 먹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감은 가능하면 단독으로 드시고, 만약 뭔가 곁들이고 싶으시다면 견과류 정도만 소량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구마와의 조합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혹시 이 음식들을 감과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분리해서 드세요. 네 번째는 과도한 당분 문제입니다. 곶감은 말려서 당도가 정말 높거든요.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는 거예요.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한국당대사협회에서는 곶감 섭취 후 혈당 상승 속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반 과일보다 두세 배 빠르게 혈당이 오른다고 해요. 경기도에 사시는 안세훈 66세님은 곶감을 간식처럼 자주 드셨는데 점심 전부터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셨다고 해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증상이었죠. 혈당이 오를 때는 괜찮은데 떨어질 때 어지럽고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난다고 하셨어요. 심할 때는 손이 떨리기까지 했대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전당뇨 단계라고 했답니다. 곶감을 끊고 식습관을 바꾸니까 한 달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곶감 대신 홍시를 선택하시되 반개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곶감은 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부담스러운 음식이에요. 요즘 곶감을 간식으로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양을 확 줄이시거나 아예 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껍질 섭취와 체질 문제입니다. 감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과 폴리페놀 같은 좋은 성분들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껍질째 먹는 게 좋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문제는 체질에 따라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농식품학회에서는 감 껍질의 유용성은 인정하지만 위가 약한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껍질에 있는 탄닌과 섬유질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서울에 사시는 홍수민 73세님은 껍질째 드셨다가 속쓰림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명치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밤에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불편했대요. 제산제를 먹어도 잠깐 나아지다가 다시 불편해지고 그랬답니다. 속이 약하신 분들은 껍질을 꼭 제거하시고 작은 크기로 썰어서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씹지 않으면 소화가 오래 걸리니까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껍질을 드시는 편인가요? 만약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셨다면 앞으로는 껍질을 벗기고 드세요. 영양은 조금 덜 섭취하더라도 속이 편한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과도한 섭취량 문제입니다. 감은 아무리 좋아도 하루 한 개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는 소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정미영 69세님은 감이 너무 좋아서 하루에 서너 개씩 드셨는데 일주일 만에 변비가 심해지고 배가 계속 불편하셨다고 해요. 탄닌이 장 운동을 방해해서 변이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생하셨답니다. 양을 하루 반 개로 줄이니까 금방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적당한 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감을 드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의 칼륨 함량이 높아서 특정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칼륨 수치가 너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부산의 최영호 71세님은 혈압약을 드시면서 감을 많이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감 섭취를 줄이라고 하셔서 끊으니까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감을 드시기 전에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여덟 번째는 보관 상태 문제입니다.
상한 감을 드시면 식중독 위험이 있어요. 감이 무르고 검게 변했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까워도 버리세요. 전주의 김동수 67세님은 조금 무른 감이 아까워서 드셨다가 설사와 복통으로 며칠 고생하셨다고 해요. 보관은 냉장고에 하시고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본론에서 다룬 위험 요소들을 정확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감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천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 직후에 감을 드시는 게 항산화 성분 흡수에 가장 좋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영양 흡수 능력이 가장 활발하거든요. 밤사이 공복 상태였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 효소가 활발하게 분비되고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려고 합니다. 이때 감을 드시면 비타민 A,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효과적으로 흡수돼요. 그런데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이 증가하니까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밥 한 공기 드시고 나서 30분 정도 후에 드시면 딱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부드러운 홍시 반 개만 드시면 하루 종일 속도 편하고 영양도 충분히 흡수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드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한결같이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특히 눈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감의 베타카로틴이 눈의 황반을 보호해주거든요. 아침 식단에 감을 더해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견과류와 감을 함께 먹으면 당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당분의 급격한 흡수를 막아주거든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도 적게 분비되고 지방으로 축적될 위험도 줄어듭니다. 다만 많이 섞으면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아몬드 4알 정도와 홍시를 함께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호두나 캐슈넛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간식으로 드시기에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견과류와 감을 함께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맛도 좋고 속도 편합니다. 세 번째로 감과 생강, 계피의 조합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을 돕는데 정말 좋습니다. 특히 가을부터 겨울로 넘어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조합을 차로 만들어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여기에 감에 비타민이 더해지면 면역력이 확 올라가죠.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500ml에 생강 한 톨 썰어 넣고 계피 한 조각, 말린 감 서너 조각 넣고 끓이시면 돼요. 다만 너무 뜨겁게 끓이면 영양 손실이 생기니까 약불에서 20분 정도만 끓이세요. 팔팔 끓이지 말고 보글보글 정도로만 끓이는 게 좋습니다. 따뜻할 때 드시면 몸이 금방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이 조합을 차로 만들어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저녁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감 스무디를 만드실 때는 오래 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믹서를 오래 돌리면 비타민이 빠르게 줄어들거든요.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화가 진행되는 거죠. 특히 비타민C는 공기와 만나면 금방 파괴됩니다. 믹서를 30초 이내로만 돌리시고 만든 후 10분 안에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어요. 감 스무디는 홍시 반 개에 우유나 두유 한 컵, 얼음 조금 넣고 갈면 됩니다. 바나나를 조금 넣으면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스무디를 즐겨 드시는 편인가요? 드신다면 앞으로는 이 방법대로 해보세요. 신선함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섯 번째로 따뜻한 오트밀과 홍시를 함께 드시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트밀의 식이섬유와 홍시의 천연 당분이 만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거든요.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이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다만 홍시는 마지막 단계에 넣어야 영양이 유지됩니다. 오트밀을 먼저 끓이고 불을 끈 다음에 홍시를 섞으세요. 너무 오래 가열하면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어요. 뜨거운 오트밀 위에 홍시를 올려서 살짝만 섞으면 됩니다. 이 조합을 아침에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감 보관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완전히 건조한 후에 냉동하는 게 품질을 유지하는 핵심이에요. 수분이 있는 상태로 냉동하면 과육이 손상되고 맛도 떨어집니다. 세포벽이 터지면서 물러지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뒤에 개별 포장해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지퍼백에 하나씩 넣어서 공기를 완전히 빼고 밀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몇 달 동안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먹을 때는 실온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반쯤 녹았을 때 드시면 샤베트처럼 시원하고 맛있어요. 지금 여러분 냉장고 속 감은 어떤 상태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정리하세요. 7번째로 감잎차도 정말 좋은 활용법입니다. 감잎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거든요. 레몬의 20배 정도라고 해요. 말린 감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시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만 너무 진하게 우리면 쓴맛이 강해지니까 3분 정도만 우리세요. 물 한 컵에 감잎 서너 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감잎차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시중에 말린 감잎이 많이 나와 있어요. 8번째로 감식초도 건강에 좋은 선택입니다. 감을 발효시켜 만든 식초는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에요. 식초의 초산이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다만 시중에 파는 제품은 당분이 많이 첨가된 경우가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원재료에 감과 물만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식후에 한 잔씩 마시면 소화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정도 타서 드세요. 9번째로 곶감을 고르실 때는 색깔과 탄력을 확인하세요. 너무 검거나 딱딱한 건 오래된 거고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색이 선명한 게 좋은 곶감입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의 탄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표면에 하얀 가루가 있는 건 당분이 결정화된 거라서 괜찮지만 곰팡이와 헷갈릴 수 있으니 냄새도 한번 맡아보세요. 곰팡이는 퀴퀴한 냄새가 나지만 당분 결정은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곶감은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드세요. 10번째로 감을 드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탄닌이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거든요.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가 생기기 쉬워요. 감 드신 후 1시간 안에 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마셔야 장 운동도 원활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11번째로 감을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샐러드에 홍시를 작게 썰어 넣으면 달콤하고 맛있어요. 채소의 아삭함과 홍시의 부드러움이 잘 어울립니다. 드레싱은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감에 단맛이 있어서 따로 설탕을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12번째로 감 말랭이도 좋은 간식입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감을 얇게 썰어서 햇볕에 말리거나 건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시판 제품보다 당분도 적고 첨가물도 없어서 안전합니다. 다만 말린 감도 당분이 농축되니까 하루 서너 조각만 드세요. 이제 확장 본론까지 모두 말씀드렸으니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사실 단순했습니다. 감은 우리 몸을 돕는 자연의 귀한 선물이지만 잘못 먹으면 위가 굽고 혈당이 흔들리며 밤잠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감을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고만 믿고 계시는데 조합과 시간,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녁에 고구마와 함께 단감을 먹는다든지 공복에 곶감을 간식처럼 먹는다든지 하는 습관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소화장애나 혈당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봤는데 대부분 작은 습관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시간에 적당한 양으로 제대로 드시면 면역이 좋아지고 눈과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홍시 반개, 견과류 몇 알과 함께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결국 관리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똑같은 감이라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한 가지를 고른다면 저는 아침 식사 후 홍시 반개로 바꾸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속도 편해지고 혈당도 안정되며 영양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요. 저녁이나 밤에 드시던 습관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아침으로 옮겨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고구마, 계란, 미역국, 해산물, 도토리묵 같은 음식들과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이 조합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다음으로 정말 많이 문의하시는 가을 제철 식품의 진짜 효능과 위험 조합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배추와 무 같은 김장 재료들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조합을 피해야 하는지 실전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겨울철 면역을 지키는 뿌리채소 활용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엉, 연근, 마, 도라지 같은 뿌리채소들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을 드시고 불편했던 경험이나 효과를 보신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